네. 오늘 어떤 종목 위주로 매수 버튼을 누르게끔 만들었는지 여러분 좀 오늘 하루를 복귀해 보면서요. 내일장 큰 그림 그려가 봅시다.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일단 지수 3,100선은 그래도 좀 지지를 하네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안 가던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챙겨왔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바로 반도체 보겠습니다. 확산 중이에요, 확실히. 그럼 이제 우리는 맘 놓고 매수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좀 받은 걸까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예전에 반도체 부유장은 반도체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이 상위권으로 되게 치고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 즉 이제 코스닥 150 종목 내에서 네. 상위 20개 종목들 내의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아직은 또 그렇게 온기가 밑으로 확산되지는 않고요. 삼성전자 혹은 이제 하이닉스, 특히 이제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게 되면서 AI 반도체와 다른 쪽 간에 사실 외형적인 변화는 크게 없는데 주가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밸류, HBM 밸류 체인 정도만 가끔 좋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예전에 주가로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대형주라도 사야 되나, 사실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즉 시총이 네. 이렇게 큰데 시총을 더 가져가서 올라가는데도 내 반도체 기업은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반도체가 여기서 조금만 꺾이게 되면은 안 올라온 기업들은 더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기업들을 굳이 하실 필요보다 아는 종목군들 내에서 다루시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D램과 낸드 같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와 HBM을 필두로 한 AI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젠슨왕을 필두로 해서 내부자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톤을 AMD나 이제 브로드컴이 받게 되면서 뭐 에이직 관련된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뭐든지 가능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가볍거나 테마성 이슈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형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애매한 스몰캡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AI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SK하이닉스나 이스페타시스 혹은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D램이나 레거시 쪽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테스 같은 기업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 그다음에 에이직이나 뭐 소캠 같은 테마성 이슈들은 중간중간에 뭐 상한가 만드는 기업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뭐 CXL이나 여러 가지 테마 이슈도 충분히 살아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보다는 다만 종목 선정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애매한 종목 선정은 오히려 부장의 내 계좌를 녹일 수 있을 만한 안 좋은 액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좋은데 손실 내면 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사실 반도체 종목이 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컬러감 갖고 있는 종목보다는 확실한 쪽에 있어서 지금은 바라보는 것이 맞다. 노선이 정해지면 그때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을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요. 그 가운데 탑픽 들어보겠습니다. 탑픽이라기보다는 이 종목 그래도 눈여겨보겠다로 정정할게요. 추가 시세 후보군입니다. 바로 동진세미캠이네요. 네,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D램이랑 낸드 쪽 가격을 보고 왔는데 올랐습니다. 꽤나 많이 올라가지고 유의미한데 이렇게 감산한 상태에서 D램과 낸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소부장 중에 소재 쪽이 가장 먼저 오릅니다. 그만큼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재 쪽 수요가 좀 늘은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소재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동지세미캠 레거시 반도체 수요 반등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국산 대표 주자로 소재 쪽의 대표 주자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이제 EUV 공정 관련돼서 아마 또 국산화 관련된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바빠서 지금 손을 못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산화 관련된 이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공장 이제 완공 임박하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까지 같이 가져가게 되면은 밸류를 굉장히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상속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나와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상속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적당한 밸류와 그다음에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으며 바닥권을 잘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동진세미캠 현재 반도체 쪽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매수 버튼을 누르기 좋은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어떤 종목을 볼까? 혹시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동진세미캠이라는 대안 한번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하루는 개인이 끌고 또 하루는 외국인 기관이 끌어가는데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지수는 올라간다라는 방향은 정해진 게 맞는지 코스닥 키 맞추기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챙겨볼 게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개인이 이렇게 사는데도 지수가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예. 다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좀 거세게 나옵니다. 10% 이상 손실 보는 그런 기업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도주 내에서 하루 이틀 조정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맵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매웠을 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여력 혹은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항상 여러분들이 주도주 매매하실 때 여기에 한 10% 정도 빠질 수 있겠구나를 감안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엄청난 조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조정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옆으로 눕되 주도주 플레이는 계속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7월 이제 6월 말부터 7월 초에 있을 매크로 이슈, 그런 부분, 관세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이제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 미국 쪽에서 좀 강하게 하락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제외하면은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쪽에서 빠진 자금이 좀 아시아나 유럽권으로 많이 네.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돌발 변수를 대비하는 스마트한 판단은 여러분들 매번 필요하다.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방향은 긍정적인데 종목에 있어서의 진입적인 부분들 여러분 고민 많이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3,100선 유지 잘 시켜주고 있는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온도차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800선을 올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798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 모두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화요일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양시장이 랠리를 펼쳐가다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지금 KB증권 쪽에서 상단을 3,700포인트로 올려잡기도 하고요. JP모건 측에서도 3,500포인트까지 상단을 조정했습니다. 신정부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지금 달러가 약세인 것도 강세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양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은 3,100선 올려 세우면서 3,108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800포인트 하회했습니다. 798선에서 종가 만들어냅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은 어제는 급락했는데 오늘은 급락한 것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의 오름세는 아니었습니다. 전일 대비 2원 20전 상승 마감했고요.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양시장에 나타났고 특히 선물에서도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개인들이 오늘 코스피를 계속 좀 들어 올려주고 방어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고객 예탁금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매수 심리가 정말 강한 요즘인 것이 체감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수급도 마찬가지로 개인들만 나홀로 순매수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지금 콜 옵션 쪽에서 매수세 확인됐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기관의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전부 다 매수 포지션 잡았기 때문에 내일장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이어질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종목별로 자세한 흐름을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반도체 투톱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은 삼성전자 측에서 조금은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급등하면서 오후 2시 이후부터 다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고요. 6만 1,000원 이상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질세라 2.6%의 상승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사실 오늘은 반도체 투톱뿐만이 아니라 소부장단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소부장단에 대한 수급 확산이 내일장에 이어질지 그 부분 포인트 잡고 챙겨보시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와서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HPSP, LG 이노텍까지 전부 다 소부장단 빨간불이고요. 오늘 강했던 종목은 미래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테스트 소켓 쪽으로 ISC가 15% 급등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조용합니다. 순환매 성격이 돌고 있다면 제약바이오도 한 번은 수급을 받아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리가켄바이오가 오늘은 이 기술이전 관련 종목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내비쳤다가 상승분을 반납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상법 개정안을 7월 4일 안쪽으로 통과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장중에 나왔는데 금융주 안에서는 미래에셋증권만이 4% 안팎의 반응을 보였고요. 지주사단도 오르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각각 움직였습니다. 자, 조선방산단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해운 쪽에서 오늘 HD한국조선해양이 크게 빠졌는데요. 외국인의 순 매도 물량이 오늘 이쪽에서 발생했고요. 방산주도 지금 이틀 연속 급락을 하죠. 중동 리스크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오늘 순매수 2등, 3등이 전부 다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이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 방어적인 물량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가 오늘 주인공이었죠. 현대차,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아가면서 오늘 5% 급등했고요. 같은 결로 현대모비스가 4.3% 급등, 기아도 장중에 상승분을 반납하더니 결국 종가는 4% 이상 급등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틸리티 안에서 한국전력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거래일 연속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증권가의 좋은 리포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실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까지 오늘 생겨나면서 장중 20%대 급등도 다시 한번 이뤄냈고요. 최근에 강했던 네카오 쪽은요. 오늘은 조정이 나왔는데 과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조정세를 뒤집을 만한 상승불이 켜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도 강했고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현대건설이나 한국전력 쪽으로 원전에 대한 매기가 쏠렸습니다. 자, 지금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쪽에서는요. SK하이닉스가 오늘 거래량 상위를 차지하면서 삼성전자가 1.3% 거래량 상위를 차지했네요. 카카오페이는 오늘 거래 정지 풀리고 급등했다가 거의 1%까지 상승분을 다 반납한 채로 거래 마쳤습니다. 중간에 그 해운 이슈가 좀 있었는데 동방과 KCT 같은 물류 종목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실리면서 각각 두 자릿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거래 대금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역시나 거래 대금 많이 몰렸지만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다라는 점, 추가적인 하락세 발생을 했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거래대금 많이 실렸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의 거래량 상위는 로보가 차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로봇주에 대한 이유 없는 수급들이 계속 좀 몰리고 있는데 로보 그리고 휴림 로봇 이렇게 로봇 종목 확인됐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K옥션 그리고 서울 옥션까지 오후장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대금 안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오늘 20% 넘는 안팎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시스템 반도체단이 오늘 좀 집중도가 강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타나는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 어떤 종목과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금 다시 한번 힌트 얻어보시죠. 반기 마무리까지 3거래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좀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시장 방향성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종목 관점 잘 잡아야 소외되지 않은 시장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공략 섹터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직접 챙겨와 주셨고요. 바로 열어봅니다. 저점 매력이 충분하다. 콘텐츠주요. 네, 일단은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기 마감에 네. 이제 월봉 그다음에 주봉이 마감되는 6월 말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동안 약간 놀랐던 부분들에 대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무방한 사실 자리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여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포트 리밸런싱하는 기관이나 네. 외국인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는 있지만 지수와 크게 연계가 안 되는 섹터 쪽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있을 여러 가지 이슈들, 한한령 해제라든지 정상회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따라서 한 번 정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초입 구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충분히 지수 자체는 괜찮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리밸런싱이 있겠지만 분명히 방향은 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 금요일 날 이제 오징어 게임 3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다들 이제 금토일에서 많이 스포일러 안 당하시려고 많이들 보실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받고 있는데 파워가 1위로 올라와 있고 관련돼서 지금 많은 음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음원들이 스포티파이나 네. 외국계 음원사 이제 순위권 안에 지금 계속적으로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과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의 열기를 이어받아서 콘텐츠주들이 생각보다 또 단기간에 또 수급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살짝 쉬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30일까지 월봉 마감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윗꼬리는 있어야지만 또 다음에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콘텐츠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계속 챙겨 보셔야 될 거예요. 최근에 좀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움직임이 콘텐츠 쪽에서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하에서 재료 가치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희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나왔네요.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네, 거래량이 그래도 가장 네. 많이 실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안 나온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슈들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K-팝 걸그룹 판타지 애니메이션인 뮤지컬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의 외국 승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음원이 조금 더 상위권에 진입이 되게 되면은 보통 목요일, 금요일 날 오르기 딱 좋은 테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있게 해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정도 장대 양봉이 나와서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는데 며칠간 좀 쉬어가면서 다음 이제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스튜디오 미르는 이제 넷플릭스와 K-팝 데몬 헌터스 공동 제작을 한 제작사 중에 하나로 이전에 며칠 전에 강한 시세를 한 번 정도 뿜어낸 적이 있습니다. 즉 아직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방금 또 핸드폰 열심히 보면서 확인해봤는데 또 오늘도 외국인들 수급이 일정하게 들어왔습니다. 즉 최근에 3일간 신용과 미수 물량이 많이 빠졌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굳건하고 하락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체크리스트를 돌렸을 때 오케이 사인이 났다라고 하면은 사실 차트가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요즘 수급이 붙었을 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충분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3,8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를 통해서 앞으로 움직임 좀 기대를 해보시죠. 흐름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추가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티라유텍인데요. 사실 어제였습니다. 강하게 튀어오르는 흐름이 또 나타나기도 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6,500원이었는데 목표가가요. 계속 홀딩일까요? 근데 사실 좀 더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못 간 건 좀 아쉽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보다 좀 낮지만 지금쯤 매도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갈 자리에서 못 갔다라고 하는 거는 3등주에 좀 아쉬움이 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1등주로 못 올라가게 손바뀜이 나와서 못 올라가게 되면은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요. 네. 또 올라갈 때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는 보신 분들께서는 일단 오늘 매도하시는 전략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두둑히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성공 마감 전략 2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